중국에게 북한은 이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단골 주요소지만 북한은 우리 집 대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북중 관계에 처음 적용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전쟁에 중공군을 투입시킨 마오쩌둥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돈을 주고받는 비즈니스 파트너지만 북한은 내 몸의 일부처럼 떼어날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대체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가 주는 공포감이 다릅니다. 이란은 중국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산불이 나도 중국 땅에 직접 불이 옮겨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담장 하나를 둔 이웃입니다. 북한 체제가 흔들려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우리 집 거실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부의 질서가 무너지는 대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북한은 든든한 완충제입니다. 중국은 미국이라는 고물과 직접 주먹다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다행히 북한이 그 중간에서 매를 대신 맞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군사적 완충지대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이라는 방패가 사라지면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과 국경에서 코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면 이란은 중국에 기름을 줄 수는 있어도 이러한 군사적 방패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합니다. 셋째, 피는 기름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단동에 가면 미국 폭격으로 끊어진 압록강 당교와 항미 원조 기념관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북한은 한국전쟁 때 피를 함께 흘린 혈맹과 같습니다. 반면 이란과는 그저 계약서 쓰고 물건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지 이렇게 끈끈한 역사적 동질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주유소가 망하면 다른 곳에 가면 되지만 자기 집 앞 대문이 부서지면 그 집주인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경제적인 이익이지만 북한은 안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라는 대문을 필사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영순위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즉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집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에게 정권 교체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스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 교체와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통제라는 목표가 현장에서 충돌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진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빠르게 확보하려면 북한 깊숙이 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가 자신들의 협상력을 키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체되는 정권과 미국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미국은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신속하게 확보하자니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깨지고 안정을 찾자니 궁극적인 목표인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빠르게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북한 급변 사태 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종과 수양대군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전에는 관상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단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정통성 있는 왕이었습니다.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입니다. 다만 어리고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정통성에 한계가 있었지만 계유정난을 거치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결과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승계 구도에서 당장은 유능한 고모가 나중에는 정통성 있는 조카가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에 북한의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당장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북한 엘리트들은 경험 있는 실무형 지도자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권력과 사진 속 권력의 차이입니다. 수양대군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조정의 실력자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여정은 노동당 총무부장입니다. 총무부장이라는 자리는 당 지도부의 행정, 재정, 물자를 관리합니다. 즉 노동당 지도부를 김여정 총무부장이 총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김주애는 아직 후계자 교육을 받는 학생에 불과합니다. 아직 아무런 공식 지위도 얻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박정천 군정 지도부장이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하는 것을 보고 김주애의 위상을 평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장면은 김주애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인 김정은에게 충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김주애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같이 나오는 사진이 등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김주애 혼자서는 아직 빛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엘리트들의 각자 도생 심리입니다. 수양대군에게 신하들이 줄을 섰던 이유는 수양대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유일한 강한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어린 지도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보다는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김여정의 이너서클이 되는 것이 생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김여정 총무부장도 백두혈통 출신입니다. 수양대군은 선왕의 동생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왕족이 아니었다면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여정 총무부장 역시 할아버지가 김일성, 아버지가 김정일인 백두혈통 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은 김주애가 아니라 김여정 총무부장을 따르더라도 백두혈통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자신들의 실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북한 엘리트들은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아닌 때에는 김주애라는 미래 권력에게 박수를 치겠지만 위기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생존을 맡길 김여정 총무부장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왕인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를까 말까. 근데 진짜 위험은 그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아니라 그 손이 사라졌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사나운 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무너지고 사육사도 사라졌습니다. 맹수 한 마리가 날뛰는 것보다 도대체 이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혼란 상태가 훨씬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혼란의 핵심이 바로 북한의 데드핸드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 3조 1항과 2항은 모든 핵 결정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가 위험에 처하면 핵 타격을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한다. 하나의 조항 안에 오직 김정은만이 결정한다와 김정은 없이도 자동적으로 발사한다.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데드핸드 시스템은 구소련에서 운영했던 시스템입니다. 다만 소련은 정교한 센서와 단계별 검증 절차를 갖췄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누가 그 시스템을 발동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누가 판단하는지,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사후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도부 공백이 생기면 현장 지휘관의 섣부른 판단으로 핵무기가 사용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거나 유일한 지휘체계였던 국무위원장 공석 시에 보유한 핵무기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가 행방불명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에 공군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해안 갱도에서 포를 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숨어버리는 장면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숨바꼭질 기술이 핵무기에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 차량이 전국에 흩어지기만 해도 추적이 매우 어려운데 북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상 발사대는 그나마 위성으로 포착이 가능하지만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싣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유령이 주변국들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북핵 문제는 누가 버튼을 갖고 있느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유사시에 그 핵무기들이 안전하게 통제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진짜 질문입니다.